자, 두 번째 파트 이제 중국사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파트는 송나라 그리고 그 북쪽에 있었던 정복 왕조들과 그 이후에 있었던 명나라와 청나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송나라인데 송나라 누가 만들었죠? 그렇지, 조광윤이었어. 조광윤 같은 경우는 조광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제 절도사 출신이야. 체대 출신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조광윤이 생각했을 때 이렇게 체대 출신들이 많다 보니까 당나라가 멸망을 했잖아. 힘센 애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만든 이 송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머리 쓰는 애들이 좀 다스렸으면 좋겠다.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문치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내가 가장 힘셌으면 좋겠다. 황제권 강화. 황제권 강화. 자, 요렇게 봤을 때 문치주의 같은 경우는 결국에 뭐예요? 유교를 엄청나게 숭상을 해. 유교 다시금 엄청나게 높인다라는 거지. 황제권은 뭡니까? 세 가지 나왔었죠. 첫 번째로 과거제에서 전시. 쌤이 이제 얘기하면서 대학교 교수님이 막 날 뽑아주면은 그 교수님 그냥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그런 마음 기억하랬잖아. 과거제에서 전시. 그리고 왕에게 대들 수 있는 가장 높은 계급 뭡니까? 재상권을 약화시킨다라는 거. 그리고 왕의 군대였던, 황제의 군대였던 금군 강화시키는 거. 뭐 요거 두 개만 쓸게요. 자, 요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요. 요러한 과정에서 이 송나라는 기억을 하셔라 라는 거. 요게 제일 중요하겠다라는 겁니다. 쉽죠? 자, 근데 송나라에서는 이 문치주의가 엄청나게 문제가 돼. 왜냐면은 우리는 뭘 살펴볼 거야? 정복 왕조도 같이 살펴볼 거거든. 정복 왕조. 자, 정복 왕조가 뭐야? 중국 땅덩어리에 땅을 정복한 유목민들의 왕조야. 세 가지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배웠던 거. 뭐예요? 거란중이 세웠던, 같이 따라하세요. 요나라, 그리고 미리 말해버렸네. 여진족이 세웠던 금나라, 그리고 몽골족이 세웠던, 그쵸? 몽골족이 세웠던 원나라가 있었잖아. 물론 나중에 또 이제 얘네가 세웠던 청나라도 정복 왕조에 포함이 되긴 합니다. 자, 어쨌든 얘네가 계속 쳐들어오는 거지. 요나라는 뭐예요? 어떤 땅을 점령했어? 연운 16주. 금나라는 화북 지역. 원나라는 중국 역사 최초로 모든 땅을 유목민이 빼앗았다라는 거잖아. 점점 커져요. 그랬을 때 얘네 문치주의야. 싸움 겁나 못해.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군사력 약화. 그래서 어떻게? 맨날 깨져.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전연의 맹, 이제 정강의 변, 이러한 사건들이 계속 생기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이러한 과정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제국인데 우리가 이렇게 나약한 모습 보여야 되겠니? 라고 얘기하면서 누가 개혁을 해요? 왕안석의 개혁. 결국에 뭐예요? 결국에 왕안석의 개혁의 핵심은 뭐야? 자영농 육성이야. 자영농. 왜? 자영농 얘네가 결국엔 군인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얘네 엄청나게 키우는데 이 개혁이 성공해요? 실패해요? 실패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똑같이 계속 털리는 거지 그냥. 그러면서 금나라 때는 북송이 아니라 남송이 되고 원나라 때는 남송마저도 멸망하게 되잖아. 끝! 자, 문화 파트 볼게요. 자, 문화 같은 경우는 문화, 경제 같이 봤을 때 시옷이 많이 들어간다고 했어. 그래서 시옷 어떤 게 먼저 들어갈까요? 우선은 상업이 겁나 발달해. 뭐야? 쌤이 수업할 때 얘기했었잖아. 송나라 같은 경우는 돈 많은 싸움 못하는 형이라고. 덩치 큰데 그런 형이라고. 그랬을 때 상업이 겁나 발달해요. 키워드 뭐가 있느냐? 자, 이때부터 이제 뭐예요? 강남지방이 어디? 화북지역보다 경제력이 어떻게 된다고? 높아진다고. 자,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상업이 발달하는데 농업도 당연히 발달을 하겠죠. 그 강남이 어디예요? 양쯔강 하류. 이따가 보면은 어디? 명나라는 중류,
청나라는 상류 이렇게 옮겨갈 겁니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플러스 상업이 발달할 때 뭐가 필요해? 쩐이 필요하지? 그래서 화폐도 많이 사용이 된다라는 거. 쌤이 왜 춤을 추나고 그냥 집에 가고 싶어서. 자, 그랬을 때 상업도 있고요. 그리고 또 사대부들이 문화가 발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사대부가 이렇게 있는데 당시 쌤이 이거 수업할 때 정신승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사대부들이 이 진현실을 보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아이, 다른 거 봐. 그러면서 어떤 생각하게 된다고? 우주의 근원이라든가 닌겐이 왜 사는가?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된다고. 그러한 유교적인 학풍이 뭐예요? 성리학. 여러분들을 괴롭혀 마지 않는 성리학이 이때 나오게 된다는 거. 그래서 막 화이론적 관점이라든가 이러한 관점이라든가 대의 명분 이러한 관점들도 같이 강조되는 시기. 사대부 성리학. 언제? 바로 송때. 이렇게. 자, 그리고요. 사대부들의 문화만 발달한 게 아니라 누구의 문화도? 서민 문화도 굉장히 발달하게 되었다. 이렇게까지 서브 내용들 같이 살펴볼 수가 있었네요.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지? 자, 이렇게. 송나라는 이렇게 끝. 아주 압축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복왕조 한번 살펴볼 건데, 정복왕조에서 시험 포인트는 뭐가 되냐면은 바로 이들이 얘네를 통치하는 이 유목민들이 아래에 있는 한족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실시한 무슨 정책? 자, 요렇게 쓰고요. 요렇게 쓰고 중요합니다. 바로 이중구조가 중요하겠다. 이중구조가 뭐예요? 얘들아, 얘네가 숫자가 많을까? 한족들이 많을까? 당연히 유목민족이 훨씬 적겠지.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위진남북조 당시에는 유목민족들이 엄청나게 그냥 흡수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야, 한족들은 한족대로, 농경민족은 농경민족대로, 그리고 이제 유목민족은 유목민족대로 컨트롤 해야지. 그렇게 두 개의 구조로 나눴다는 거지. 그래서 요 나라 같은 경우는 북쪽에 있으니까 북명관제, 남쪽은 남명관제. 금나라 같은 경우는 원래 자기들 했던 맹한 모국제, 그러한 식으로 이제 변형시켜가지고 이제 제도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남쪽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었던 주연제. 원나라 같은 경우는 이따 설명할게요. 자, 요렇게 꼭 기억을 하셔라. 플러스 알파로 여러분의 서화를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이 너무 빠른가요? 혼잣말하고 있어. 자, 이번에는 이제 원나라 살펴볼게요. 정복 왕조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는 원나라. 얘네 같은 경우는 우선은 칸부터 살펴봐야지. 자, 처음에 누구? 칭기즈칸. 칭기즈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칭기즈칸 같은 경우, 그리고 그 아들이었던 누구? 오고타이, 그리고 그의 커즌이었던 쿠릴타이. 이름 외워야 돼요? 아니, 이름까지 외우진 마. 왜냐면은 여러분들 중국 왕조 이거 막 이렇게 딸딸딸딸 외울 수도 있어. 근데 일단은 먼저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냥 이 카테고리가 어디 있었느냐 요거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성리학 뭐야? 송나라야. 이중구조 어디야? 정복왕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칭기즈칸 이름 외우고 오고타이 외우고 쿠릴타이 외우고 이거는 나중에. 알겠죠? 자, 칭기즈칸 같은 경우는 몽골에서 겁나 빡세게 컸어. 그래서 어디? 서화 점령하고요. 서화 공격 정복했죠. 그리고 어디? 금나라, 몽골인들의 원수였던 금나라 공격. 그리고 그 아들 누구? 오고타이 같은 경우는 금을 정복. 그리고 그 커즌이었던 칭기즈칸의 손자였던 쿠릴타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중국 문화에 나름대로 배타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원나라를 건설하게 되고요. 그리고 금나라 아래쪽에 있었던 어디까지? 남송까지 꿀꺽하게 된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 몽골인 지금 이 내용들은 중국 땅에만 한정된 거거든. 근데 사실 더 대단해. 몽골 제국 같은 경우는 중국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저 유럽까지 간단 말이야. 그랬을 때 하나의 공동체, 거대한 세계 공동체를 몽골인들은 올루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네 개의 울루스가 있는 거지. 처음에는 오고타이가 이쪽 중원 지역을 차지를 하게 되고요. 중간 같은 경우는 둘째 아들이었던 중간이니까 차가타이 울루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요 유럽 지역 같은 경우는 주치는 첫째 아들이거든요. 첫째 아들. 근데 그 아들의 후손들이었던, 특히 누굴 기억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 바투. 왜? 얘가 유럽 원정하거든. 유럽을 그냥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자, 그리고요 어디 아래쪽 남쪽으로는 훌라구. 아, 쌤 이름 너무 복잡해요. 중요해. 근데 왜? 이슬람 배울 거거든요. 이슬람의 아바스 왕조를 멸망시키는, 잘 나갔거든? 근데 멸망시키는 아주 거대한, 그래서 이 네 개의 울루스가 아주 그냥 전 세계를 나대고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린 지금 이제 오고타이에서 원나라로 바뀌는, 얘가 이제 나중에 원으로 바뀌거든. 요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대 울루스 같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랬을 때 이 거대한 제국을 몽골 제국은 어떻게 통치를 했을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후루루루루. 자, 어떻게? 첫 번째로는 자, 몽골인 제일주의. 몽골인이 제일 좋아.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역참제. 요건 중요하지. 쌤이 사실 지금 중요한 것만 얘기하고 있어. 설명 다 빼고. 몽골인 짱. 딴 거 필요 없어. 그냥 이것만 기억해. 몽골인 짱. 어떤 친구들 있어요? 생목인 정도만. 여러분들 카스트 제도 기억나시죠?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그리고 이제 수드라. 이런 것처럼 4개의 계층. 그랬을 때 몽골인, 생목인까지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는 뭐 한인, 남인 뭐 이런 거 있었다는 거. 몽골인 최고. 자, 역참제 뭐예요? 지하철역 생각하시고, 자, 수많은 역참이 이렇게 존재를 했었다. 그래서 칸의 명령을 전달했다라는 거. 이렇게. 와, 근데 이 몽골이 결국에 어떻게 멸망하게 되느냐? 자, 이 과정에서 부족국가였거든요. 부족민들이었거든요. 걔네가 갑자기 이제 거대한 집에서 살아봐. 생활이 갑자기 변하겠어? 아니야. 강자가 통치를 하는 것이 맞단 말이야. 그러면서 나름대로 황제권이 굉장히 치열하게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황제 쟁탈전. 자, 쟁탈전이 벌어지게 되면서 중앙은 힘들어지게 되고요. 근데 또 하나 플러스 알파로 당시에 무슨 교가? 라마교가, 밀교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라마교. 얘네가 티베트랑 굉장히 친했어, 종교적으로. 그래서 라마교, 티베트 불교, 밀교가 굉장히 성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 행사할 때마다 막 몇 억씩 들어. 돈이 필요해. 그래서 뭐해? 돈을 엄청나게 뽑아내. 이게 뭐예요? 교초난발. 돈을 엄청나게 뽑아내니까 물가 상승하지. 자, 정치적으로는 겁나 혼란스러워. 경제적으로는 물가 상승하고 막 사회가 이상해.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어떠한 사람들이 몽골인들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한족들이 빡치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한족들이 빡쳐서 일어나는 반란이 뭐예요? 백년교도의 난이고요. 백년교도난. 그리고 이 안에서 일파 중에 자, 홍건적인 난이 발생합니다. 홍건적 뭐예요? 머리에 붉은색 두건을 쓴 친구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 난으로 인해서 결국에 어떻게 이 거대한 제국이었던 원나라는 멸망을 하게 된다라는 거야. 자, 이렇게 경제 파트 따로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몽골 같은 경우는 세계가 겁나 크잖아. 그래서 성격은 뭐야? 엄청나게 세계적 혹은 국제적 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행가가 있었어. 몽키디 루피 같은 친구들이 있었단 말이야. 누구? 마르코폴로라든가 이슬람 쪽이었던 이븐 바투타, 이러한 친구들이 얘 돌아다니면서 와, 거대한 제국이구나. 끝. 자, 넘어가. 자, 그러면서 우리는 뭘 볼 거냐면 홍건적의 난에서 아주 귀여운 친구가 있어서 가난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던 누구? 명나라의 주원장이란 친구가 있어. 근데 얘가 이제 이름을 바꾸지. 왜? 황제니까. 그래서 뭐라고? 빨간색이지? 빨간맛 홍무제. 홍무제가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그의 세컨드 아들 죄송합니다. 그의 아들이었던 누구? 영락제. 요렇게 두 명의 황제를 명나라는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홍무제 같은 경우는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기 때문에 어때? 남들이 먹는 짜장면 못 먹어. 그래서 어릴 때부터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내 신분에 대한. 그래서 어떻게 홍무제는 조광인이랑 비슷하게 황제권 강화를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황제권 강화를 위해서. 그래서 이때 같은 경우는 재산권을 약화시켰으면은 이때는 재산을 폐지시켜버려요. 재산권 폐지. 야, 재산 꺼져.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황제권을 강화시키면서 내 일을 할 수 있는 누구? 환관들을 강력하게 키운다. 환관. 이러한 내용들. 자, 플러스 알파로 이 홍무제 같은 경우는 이 컴플렉스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야, 이 몽골인들의 이 문화를 다시금 원래 우리 한족으로 바꾸고 싶다. 과연 우리의 문화는 무엇인가? 말씀드렸죠. 바로 뭐예요? 유교를 다시금 숭상하게 된다. 근데 그 내용 중에서 지배층은 뭐 과거제 실시하고 뭐하고 하면 돼. 근데 아래 것들은 잘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야, 6개만 외워. 육유. 자, 요렇게. 자, 영락제 같은 경우, 죄송해요. 조금 흥분했습니다. 자, 영락제 같은 경우는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었느냐? 굉장히 세. 근데 영락제 같은 경우는 요것만 기억하면 돼. 자, 황관. 자, 당시 영락제 때 엄청나게 이제 명나라가 발전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엄청난 주체하지 못하는 부를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싶었던 거지. 그랬을 때 영락제 눈에 들었던 누구? 환관 정화가 있습니다. 정화의 원정 중요하다. 정화의 원정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하다. 자, 결국에 정화의 원정이 원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거든요. 막 프랑스 안 가야지. 미안해요. 아프리카라든가 막 인도라든가 동남아시아 막 쓸어 담아. 그러면서 뭐냐? 중국 중심에 조공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그러면은 이러한 내용은 맞을까 틀릴까? 정화의 원정은 왜구를 토벌하기 위한 원정이었다. 아니지. 공격적인 거 아니었어. 정화의 원정 같은 경우는 군사적인 목적은 사실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사실 정치적인 목적이 훨씬 커요. 물론 뭐 이제 어느 왕국의 왕위 계승에 막 개입하기도 하고 막 그러기는 하는데 군사적인 것보다는 뭐 정치적인 게 훨씬 큽니다. 자, 넘어가서요. 황제는 이렇게 보고, 자, 그런데 명나라도 잘 나갈 줄 알았는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힘들어져. 왜? 북쪽에서는 북로라는 친구들이, 남쪽에서는 외놈들이 쳐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면서 국방비가 너무 빡세져. 그랬을 때 나라가 휘청휘청하니까 송나라에서는 왕안석이, 명나라에서는 누구? 서거정. 그쵸? 서거정 맞아요. 서거정, 공정정정. 자, 잠시만요. 자, 그렇지. 죄송합니다. 송나라에서는 왕안석이, 그리고 명나라에서는 누구? 장거정이 나타나게 돼요. 장거정. 그래서, 이거 좀 위로 올릴게요. 자, 그래서, 북로 남해 때문에 당시에 누가 장거정의 개혁이 실시가 된다. 그 내용의 핵심 중에 하나였던 뭐? 바로 일조편법. 당시에 세금을 거둘 때 너무 많은 항목들이 있어서 백성들이 힘들어. 그래서 지세와 정세만 남겨놓고 다 이렇게 넣었다라는 거지. 자, 그리고요, 이러한 과정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나라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한테 군사 보내주면서 너무 힘들었잖아. 그러면서 멸망. 자, 멸망하는 과정에서 누구? 여진족이 세웠던 어떤 국가가 나오게 돼요? 바로 청나라가 나오게 되는 거지. 자, 청나라는 여러분들 황제 3명만 좀 기억하면 돼. 누구 이제? 강희제, 그리고 옹정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 건륭제.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이제 세계사에서는 전성기라고 얘기를 하면서 강, 건, 성세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 뭐냐?
사실 명나라는 자기 스스로 위태위태했어. 그러다가 어떻게 된 거야? 이자성의 반란으로 인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랬을 때 누가 뭐야, 청나라 어디 갔니? 이제 청나라 이렇게, 청나라, 자, 명나라는 또 이렇게, 자, 청나라 입장에서 지금 막 다 죽어가는 명나라 이제 막 들어왔는데 각지에서 막 농민 봉기가 막 장난 아니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야, 나 말고 조금 이제 싸워줄 수 있는 애들 누구야? 3번. 근데 이 3번이 너무 나중에 힘이 커진 거지. 그러면서 누구 때? 강희제 때 3번의 난 진압. 3번의 난 진압. 플러스 어디까지? 내려가는 김에, 남쪽까지 내려가는 김에 어디까지? 우리 쯔위의 고향이었던 타이완까지. 타이완 점령. 이렇게. 자, 옹정제 같은 경우는 뭡니까? 옹정제 같은 경우는 황제권 강화. 황제권 강화. 오케이, 좀 살만해졌네. 황제권 올리고요. 플러스 어떻게? 황제권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구 중에서 어떤 거? 군기처. 군기처. 이러한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 권룡제 같은 경우는 뭐가 되겠습니까? 전성기. 뾰롱 전성기.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청나라 황제는 정말로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러시아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은, 강희제 때는 네르친스크 조약, 그리고 옹정제 같은 경우는, 카흐타 조약, C라고 네. 자, 카흐타 조약. 이런 식으로 이제, 러시아랑 당시에 국경 분쟁 라인을 정했다라는 거지.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또 같이 봐야 될 게 장거정의 개혁이랑 같이 하는 게, 자, 일조편법 같은 경우는 뭐예요? 지세와 정세를 구분했지만 이때는 지세와 정세를 합쳐. 그게 뭐예요? 일조편법이 아니라 지세와 정세를 은으로 합쳐서 낸다. 지정은제. 이렇게 또 바뀌는 모습들 있겠네요. 자, 그러면 당시에, 자, 명나라와 청나라 같은 경우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정치 파트는 따로 놓고 볼 수 있어. 근데 사회 같이 보고요. 그리고 경제, 사회, 경제, 문화 같은 경우는 또 같이 보는 것들도 있어. 복잡합니다. 자, 요랬을 때 간단하게 그냥 좀 설명할게요. 왜냐면 다 할 수가 없어. 뭐가 제일 중요하겠니? 신사층이 제일 중요하겠지. 신사층 어떤 친구들이야? 학생층인데 과거들을 보는 친구들인데 과거 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지방으로 막 떠나가. 근데 얘네가 지방에서 막 어이씨 우리 과거 안 붙여주고 짜증나 막 이러면서 막 하면 돼 안 돼? 나라에선 얘네들까지 얼싸안고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신사층에게 많은 특권들을 주게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네가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 명청 때의 지배층으로 활동을 하는데 나중에 태평천국 운동이라고 하는 태평천국 운동을 얘네가 진압하잖아. 진압. 얘네 근데 한족이야. 한족 지배층이거든? 근데 어떻게? 청나라에 반대하는 태평천국 운동을 얘네가 진압을 해주는 그러한 모습들도 보인다라는 거지. 얘네는 또 가벼운 그러니까 가벼운 범죄에 대한 그러한 면제권이라든가 요역을 또 면제받는 그러한 특권도 있고요. 지방관이랑 막 힘싸움할 수 있을 정도로 나름대로 감독관적인 권력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었잖아. 제가 정리한 거 여러분들 꼭 보세요. 그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그런데 또 청나라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얘네들한테 다 넘겨주진 않지. 어떤 사건들이 있습니까? 뭐 문자의 옥이라든가 이러한 식으로 한족들을 또 이제 컨트롤하는 정책들이 있었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약간 우리도 좀 할 수 있다. 니네 이렇게 가만히 있지 마. 막 이렇게 하는 내용들. 그리고 또 어떤 거 초반에는 팔기제가 있었는데 요게 이제 나중에는 이제 뭐 한족들한테도 팔기제가 편입이 되기도 하고 또 여진족이라든가 몽골족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융합적인 정책도 같이 들어가기도 하죠. 좀 기억하세요. 중요한 내용이 너무 많은데 키워드만 쓰는 거에 대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문화를 좀 살펴볼 건데 문화 여기 어떻게 하지? 문화. 자, 우선은 유교부터 볼게요. 유교 같은 경우 처음에 유교 강조한다 했죠? 제가 간단하게 그냥 글자만 쓸게. 유교 강조한다고 했잖아. 이때는 뭐야? 성리학이야. 근데 성리학이 너무
실존적이지 않아. 실제로 써먹기가 어려워. 그래서 어떻게 명나라 말기가 아니 명나라 이제 뒷부분이 되면은 어떻게 왕양명이라는 사람이 뭐 양명학을 만든다고 했잖아. 양명학.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이제 실학에 영향을 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청나라 때가 되면서 청나라 때 문자의 옥과 함께 뭐가 학자들이 관심이 어디로 간다고 했어? 과거로 간다고 했잖아. 왜? 문자의 옥 쓰면은 검열된단 말이야. 뭐 말만 하면 혼나. 그러니까 어떻게? 과거로 가는 거지. 그러면서 과거의 것을 보는 고증학이 발달하게 된다. 그러면서 이 고증학의 발달로 사고전서라든가 그리고 강의자전이라든가 이러한 책들이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고증학이 너무나도 옛날로만 포커싱을 맞춘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야, 안 되겠다. 지금에 있는 모습을 보자. 공양학이 또 발전을 하게 된다. 유교는 요렇게 정리. 유교. 자, 문학 작품 한번 볼게요. 문학. 그냥 이렇게 쌤이 말씀드렸죠. 문학 같은 경우는 4대 소설이 있었습니다. 4대 소설. 뭐예요? 유비, 관우, 짠디, 삼국지, 그리고 또 뭐 이제 수호지라든가 금병매라든가 또 원숭이 나와가지고 막 깽판 치는 거 있잖아. 서유기, 요거. 그리고 청나라 때는 뭐예요? 쌤이 야하다고 말씀드렸죠? 뭐예요? 홍루몽. 이라든가 뭐 이제 유림외사 이러한 내용들 같이 기억을 하셔라. 자, 마지막으로 이제 크리스트교 한번 살펴볼게요. 크리스트교. 자, 이 친구 무역 안 했네. 무역 같이 볼게요. 자, 크리스트교가 이제 사실 옛날부터 들어왔어요. 당나라 때부터 막 경교라고 해가지고 이제 안 좋은 이단파가 들어왔다고 했잖아. 근데 이제 이 원나라 때 이제 로마 가톨릭도 들어오고 막 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명나라 때도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는 포교가 오케이 됐었잖아. 왜? 제사 문제 때문에. 근데 이 과정에서 명나라랑 청나라 사이에 들어가는 과정 중에서 어떻게 전례 문제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때는 이제 뭐예요? 불법 이렇게 됐잖아. 그러면서 당시에 누구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당시에 이때 같은 경우는 우선 청나라는 아담샬을 기억해 주시고요. 아담샬. 그리고 이때 같은 경우는 마테오 리치. 그쵸? 자, 마테오 리치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라. 이 아담샬 같은 경우는 사형당해서 죽습니다. 죽어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마테오 리치 같은 경우는 어떠한지도 고녀만국 전도, everything land, 그리고 이제 만국, every country 전도, 지도라고요. all map. 하찮은 영어. 자,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라는 거. 이렇게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역 형태 하나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때 명나라 같은 경우는 공인인증서를 만들었던 감합무역이었고요. 감합무역. 그리고 이때 청나라 때 같은 경우는 지정을 정해가지고 공행 정해서 공행무역 실시하였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자, 이상으로 드디어 중국사 파트 2번째까지 마무리를 했는데요. 너무 이렇게 막 넘어간 느낌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죄송한데요. 어쨌든 제가 이 찝어드리는 그런 키워드들을 꼭 보시고 이 강의가 약간 여러분들 이제 새롭게 공부하는 느낌이라기보다는 공부를 할 때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가 혹은 내가 공부했던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읽어보시고 들어보시고 꼭 좋은 성적 맞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고요. 다음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